안녕하세요. 조스플라잇 근영쌤입니다. 네, 여성 취업 1위 조스플라잇에서는요, 조그만한 강점도 좀 극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강점 면접, 강점 자소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국민은행 채용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4가지 항목 쓰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일단 직무 자체는 유비 일반직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항목별로 어떤 순서로 쓰면 되는지 또 어떤 소재까지도 써보시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또 금융권에 대해서 내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도전해 보실 수 있게 자소서 써보실 수 있게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좀 앞서시는 분들 보면요. 내가 금융권 관련된 경험이 없고 또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 써야 될지 모르겠고 또 4번 같은 항목도 딱 읽어봤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항목만 딱 보고 나서도 이번에는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용기 내서 오늘 저의 영상 보시고 좀 쉽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좀 마음 편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총 4가지 항목을 쓰시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1번이랑 4번 항목은 이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고 2번과 3번 항목은 이 지원자가 지금 갖추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니까 2번과 3번은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를 쓰시면 되고요. 1번과 4번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국민은행에 입행을 해서 이런 목표를 좀 이루겠다 하는 쪽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니까요. 같이 좀 노트북에 타이핑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써볼까요? 1번은 일단 작성 전에 좀 꿀팁을 먼저 드리면 1번 항목이 사실 2번 이 4가지 항목을 총 정리해봤을 때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항목이에요. 2번에 팀워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을 쓸 거기 때문에 1번에는 내 역량을 표현하기보다는 국민은행에 대한 나의 애정, 충성도를 표현하시는 항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행 후에 나는 장기적으로 국민은행과 함께 하면서 이런 목표를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항목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요 2번부터 쓰세요. 2번, 3번, 4번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1번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항목이니까 저라면 1번 항목을 사실 제일 마지막에 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단락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단락에는요 일단 목표부터 딱 때려 넣어야 돼요. 저는 이제 입사 후에 A를 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A를 하는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론부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A를 위해서 필요한 목표가 또 있습니다. A라는 행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B가 나와야 돼요. A라는 행원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는 큰 숲이고요. B는 그 숲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 저는 A를 하는 행원이 될 건데 그걸 위해서 B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루겠다. A가 될 건데 그걸 위해 나는 B라는 가치를 좀 실현하는 직원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단락은요. 여기에 사례가 좀 간략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쓰는 이유는 내가 A라는 목표를 이룰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가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쓰시면 진정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를 쓰실 때 흐름을 알려드리면 제가 어디에서 어떤 것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나는 이 A라는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B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성장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 목표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창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목표를 내가 왜 세웠는지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목표가 중요하다고 깨달은 경험,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나의 진정성 있는 경험을 녹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2번 써볼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본인 주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 경험을 쓰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쓰세요인데요. 일단 작성 전에 꿀팁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번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보다는 사례의 분량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서 내가 팀워크 그리고 목표의 달성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팀워크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쓰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계기를 이제 사례로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락별로 한번 써볼까요? 첫 단락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써볼게요. 저는 조직 생활에서 저의 A라는 역량을 발휘해서 팀워크에 도움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팀 프로젝트에서 저의 A라는 장점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바로 사례가 들어갑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 이 흐름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팀워크에서 내가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좋고 뭐 근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외 활동, 뭐 팀 과제 이런 거 쓰셔도 좋은데 근데 사실 근무 경험이 짧더라도요 웬만하면은 이제 일한 경험을 녹여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그 팀워크를 이뤄내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넣어주면 나의 그 역량이 더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갈등 상황을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과거에 했던 것들일 거예요. 이 중에서 골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업무 분담을 하는데 특정 업무를 모두가 기피하는 상황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떠한 업무에 계속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업무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각자 의견이 너무 달라서 진행 자체가 너무 안 돼.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또 어떤 특정 멤버가 활동에 계속 소홀하고 신경을 안 쓰니까 다른 멤버들이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다들 서툴러서 뭔가 업무 진행이 안 돼. 아니면 멤버들이 모두 같이 으쌰으쌰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와서 분위기가 침체돼요. 의욕도 떨어지고. 아니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모두 각자 자기 방식대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5명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2명이 갑자기 빠지면서 셋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면 또 서로 뭔가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뭐 대화나 소통이 또 안 됐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열을 하자면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팀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 할 때 뭐 2명 이상, 뭐 3명 이상 같이 일을 할 때 항상 갈등 상황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했고 그 제안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고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으로 마무리 가야 되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조직 생활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저의 이 A라는 장점을 발휘해서 팀워크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은 지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직무, 수행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A라고 생각을 하고 그 A를 실제 발휘했던 경험이나 이제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면 될 것 같죠. 자, 우선 이 유비 일반 직무 역량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성,
뭐 분석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요. 문제 해결, 뭐 이런 세일즈 관련된 거 쓰셔도 좋고, 또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다. 또 나는 멀티플레이가 된다. 또 나는 멤버들과 협업과 소통이 잘 되는 지원자다. 또 전공자이시거나 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지식에 대해서 함양을 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역량을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소개를 해드리면, 자료를 좀 수집하고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경험 쓰셔보시고요. 또 자료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아니면 유관부서나 뭐 동료들과 함께 그분들을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아니면 고객의 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혹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각자에 맞게 반영을 해서 서비스한 경험, 아니면 고객의 특징이나 수요를 좀 분석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본 경험,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는지 이런 사례들을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찾아보시는, 그러니까 소재 선정을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첫 단락 결론부터 쓰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비 일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A라는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례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디에서 어떤 것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역할, 업무, 이런 과제를 맡았었고 그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이런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제가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KB국민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쭉 써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를 본인의 것을 좀 구체적으로 녹여보시는데 이 항목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어려운 이 ESG 활동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너무 어렵네요. 관련된 경험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작성 전에 꿀팁을 드리면 요즘 금융권에서도 ESG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선도하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소서를 읽으시는 분이 이 지원자는 이 ESG 환경에 금융권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구나, 이 점을 어필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E는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에 대한 거고, 이 S는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에 대한 거고요. G는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 E와 G는 너무 어렵습니다. 신입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S, 이 소셜 쪽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사회공헌, 이게 좀 세부 상황을 볼게요. 사회공헌 아니면 동반 성장, 상생하는 가치,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 이게 S에 관련된 이 세부적인 역량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쉽지 않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흔히 우리 그동안 성장 과정에 작성했던 그 내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회공헌, 동반 성장, 나는 함께 상생하는 가치를 꿈꾼다. S 쪽으로 접근을 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단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민은행이 이 ESG 환경에서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B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저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A라는 목표가 ESG 환경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쓸게요. 최근에 본 뉴스 기사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과 ESG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 하셨던 정보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B라는 전략이 A를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기에 이제 본인의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B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아니면 어떤 걸 내가 공부를 하면서 B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쓰시고, 그 근무 경험이나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라는 목표를 KB국민은행이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한 B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A와 B를 하기 위한 C를 해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나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에 이제 마무리에는 C라는 역할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입사 후에 어떤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뭐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좀 쓰시면 되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성하기가 어려우시면 E와 G는 그냥 생략하고 S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면서 깨달았던 거,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왜 상생해 나가는 그 가치가 팀의 목표 달성에 왜 중요한지를 좀 느꼈는지, 아니면 동반 성장하는 뭐 그룹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장님께서 동반 성장을 추구하셨거나, 아니면 팀장님께서 동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입사 후에 KB국민은행에서도 그것을 좀 실현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자소서요,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게 쓰면 쉽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원하기 또 전부터 나는 왠지 이번 채용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해보자, 이번에 그래도 한번 써보자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써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자소서 작성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또 혹시 쓰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거나 문의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장점 살려서 좀 취업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는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B국민은행 지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